앵커리의 똑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임영웅 리사이틀 후기 중에서 정말 치유받았다, 위로받았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들 듣게 되는데요. 오늘 가슴 뭉클한 후기와 함께 오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장지우 기자님한테 설 연휴 끝나고 전화가 왔어요. 이 후기를 꼭 좀 한번 봐주시라 라고 하면서 특별히 연락을 하셨었는데, 임영웅 나만의 세상이 되다 리사이틀 콘서트 후기라는 제목의 리사이틀을 보고 나신 감상문은 이제 기사로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하게 되는 건데요. 톱스타 뉴스의 기사로 게재가 됐고, 또 저희 컨텐츠 한번 소개를 꼭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는 이 리사이틀 후기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가장 크게, 가장 많이 울어봤던 경험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2010년 1월 임영웅 님이 불러주었던 바램을 듣고 대성통곡을 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웃집에서는 저희 집에 초상 났는 줄 알 정도로 정신줄을 놓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아내, 두 아이의 엄마로 그럭저럭 괜찮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저의 둘째 아이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오히려 주변에서 어떻게 그 시간들을 견뎠냐며 위로해 주시는 말들은 제게 크게 위로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 지내시는 공덕화님께서 후기를 보내주셨는데요. 앞부분이 이후에 소개될 후기가 범상치 않다, 특별하다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누군가의 위로도 필요하지 않았고 위로받을 만큼 불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저를 울게 했는지, 가슴을 쥐어뜯는 통곡으로 저를 위로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마음 깊이 살아온 세월의 통증이 쌓여 있을 거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임영웅님의 노래를 듣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밤새 쏟아낸 후에야 제대로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등에 짊어진 짐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매일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안고 산다고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아팠는지 몰랐고 주어진 삶이고 당연히 제 인생이라 여기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시작된 임영웅님의 영웅시대로 5년이 넘는 시간을 정말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영웅님을 응원하며 시청하는 영상들은 저희 둘째도 함께 시청하며 영웅님은 저희 둘째 아들에게 임영웅 형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둘째와 저는 모든 시간을 함께 하기 때문에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일들이 필요했습니다. 아들의 컨디션도 좋아야 하고 혹여 아들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콘서트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몇 차례 콘서트행을 취소해야 했고, 그리고 제 손으로 직접 티켓팅한 임영웅님의 리사이틀 콘서트를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들도 손꼽아 기다렸고, 어쨌든 꼭 같이 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아들의 컨디션을 살피며 보낸 시간은 어느덧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싣고 영웅시대로 가득 찬 고척 스카이돔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팬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임영웅 아티스트의 노래가 내 안에 저 깊숙이 있던 무언가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위로해주고 위안해주는 진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주신 공덕화님도 그렇지 않으셨을까. 여기는 세월의 통증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내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세월의 통증을 임영웅 아티스트의 노래를 통해서 자각하고 치유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을 너무나 담담하게 써주셨어요. 그리고 둘째 아드님과 함께 콘서트를 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보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했었군요. 그렇게 어렵게 고척 스카이돔에 발을 디뎠습니다. 아들이 콘서트장에 도착하면 꼭 해야 할 목표가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팬튜버 아나운서 누나를 만나러 가야 한다며 저를 재촉했습니다. 보고 싶은 영웅시대 얼굴도 봐야 하는데 아들의 성화에 끌려 어찌어찌 아나운서 누나와 사진도 찍고 팬튜버 형아도 만나자고 해서 고척돔을 뒤지고 다녔지만 만나지 못하고 정신만 없던 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아, 제가 이제 이 구절을 읽고 사진을 꼭 찍었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과 둘째 아드님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제가 이 후기를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손을 잡고 시작한 콘서트는 1시간이 지나도록 아들에게 온 신경이 쓰여 즐기지 못했습니다. 너무 크게 소리 지를까, 일어나 돌발 행동을 할까 신경 쓰느라 콘서트에 집중할 수 없었지만 주변에 계신 영웅시대 분들이 호응도 해주시고 생각보다 제대로 즐기고 있는 아들을 보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제야 저도 우리 가수가 만들어가는 대로 환호하고 춤도 추며 신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임영웅님이 애모를 부를 때 아들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묻지도 못하고 있다가 집에 와서 물어보니 형아 어릴 때 아빠가 돌아가셨던 게 생각나서 아빠가 없어서 누가 다른 사람이 건드릴까봐 울었어 라고 하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노래가 주는 힘인지 그 노래를 임영웅님이 불러서였는지 우리가 다 같이 걱정하고 있는 시기에 아들도 그것을 느껴서였는지 순간 가슴 가득 뭉클함이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임영웅님이 트로코를 타고 한 바퀴 도는 구간에서 우리 앞에 가까이 오자 아들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랑해, 내가 사랑해. 임영웅님이 들으셨는지 우리 쪽을 향해 눈을 맞추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당시 아들의 흥을 예쁘게 봐주시고 신나게 호응해주신 주변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영웅님의 리사이틀 콘서트를 다녀온 후 아들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영웅님의 노래가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고 위로가 된다는 걸 알았지만 그 생생한 현장을 아들을 통해 경험하고 있습니다. 콘서트 가기 전에 아들은 무기력한 상태로 짜증도 많이 내고 불안증이 심해져서 다녔던 복지관도 다닐 수 없던 상태였는데 리사이틀 콘서트를 다녀온 뒤로는 복지관도 가고 아빠와 운동도 하고 컨디션도 매우 좋아져 매일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임영웅 형아 콘서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콘서트 가냐는 질문이 하루 시작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약도 의사 선생님의 상담도 크게 효과를 주지 못했는데 리사이틀 콘서트 한 번에 아들이 찾은 안정감으로 집안도 다시 평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임영웅님은 저만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느끼지 못했던 통증을 느끼고 치료하지 못했던 상처를 싸매주고 울지 못했던 심장을 두드려 울게 하고 소리내지 못했던 입을 열게 해 주었습니다.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팠다고, 울고 싶다고, 나도 위로받고 싶다고. 내게 임영웅 리사이틀은 나만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준 용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임영웅 님이 마음껏 노래할 수 있는 작은 용기가 되어주려 합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임영웅 님의 편으로 변치 않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웅시대 공덕화 드림. 제가 이 성함이 낯이 익어서 저희 구독자님이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머님이 보는 영상을 아드님이 같이 본다고 하니까 그런데 아나운서 누나랑 사진을 찍고 싶다고 했다고 하니 저희 구독자님이시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뭘 덧붙이는 건 사족이 될 것 같아서요. 네. 느끼지 못했던 통증을 느끼고 치료하지 못했던 상처를 싸매주고 울지 못했던 심장을 두드려 울게 하고 소리내지 못했던 입을 열게 해주었습니다.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임영웅 리사이틀 콘서트를 다녀와서 아드님이 좋아져서 참 감사하고요. 또 아드님의 콘서트 현장을 함께 해준 영웅시대 팬분들의 놀라운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요즘에 온기를 느끼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인데 이 글 한 편을 통해서 너무나 따뜻한 온기와 너무나 큰 용기를 얻게 되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공덕화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드님은 제가 언젠가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콘서트 현장에서 한번 뵐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올해의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온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라이프 플러스 TV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궤도님과 안현모 씨 그리고 영화평론가 이동진 씨가 함께하는 라플 위클리 토크라고 하는 그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요. 거기에 김이나 작사가가 출연을 했었습니다. 근데 김이나 작사가가 이런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김이나 씨가 임영웅 아티스트의 노래 두 곡을 작사했잖아요. 저작권료가 만만치 않다는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 저작권료 말고 거기에 공연권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래를 공연에서 부를 때마다 저작권료처럼 이렇게 지적재산에 대해서 작사하신 그 곡에 대한 수익을 배분해 주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공연권이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관객 수에 비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영웅 아티스트의 온기와 이제 나만 믿어요가 무대에 불릴 때마다 그리고 임영웅 아티스트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할 수 있는 솔로 가수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 공연권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전해주셨고요. 궤도 씨가 또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김이나 작사가가 작사한 온기가 우주와 관련된 곡이다. 해성과 관련된 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곡을 여러 방향으로 해석하는 게 필요하다는 김이나 작사가의 얘기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 번 온기를 접한 사람이 온기를 갈구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처럼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해석 얘기를 또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교도시 유튜버에 출연했을 때, 임영웅 아티스트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200년 이상 되면 장주기 해성이라고 하고, 돌아오는 주기가, 200년 이하면 단주기 그 해성이라고 하는데, 태양을 한 번 만났던 장주기 해성이 한 번 만났던 그 온기를 기억하고 있어서 다시 만날 때까지 그 온기를 갈구하는 내용이다. 태양을 만날 때까지 태양을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김연아 작사가 맞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맞췄다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한 번 만났던 그 지금 공덕화님의 임영웅 아티스트의 바람을 들었던 그 만남이 계속 그 온기를 갈구하게 하고 그 온기를 그리워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온기의 가사가 정말 한 번 온기를 접했던 사람이 그 온기를 다시 만날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가는 거 임영웅 아티스트와 영웅시대의 모습을 그린 것 같아서 참 맞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번에 리사이틀 콘서트 때 의상이 굉장히 특별했는데 제가 그 의상을 보고 I am Hero the 스타디움 때 봤던 그 디자이너님이 디자인하신 건가 그랬는데 그랬더라고요. 데니 쉐르바이 서승연이죠. 서승연 디자이너가 이제 인스타그램에 연휴 동안에 임영웅 아티스트가 리사이틀에 입었던 의상 2개를 올려줬습니다. 하얀색의 의상에는 화려한 그 골드 액세서리가 장식이 돼 있었고요. 이번에 흑백인 것 같더라고요. 의상이 약간 느낌이. 그래서 건반 흑백일 수도 있고 아니면 흰색 종이와 오선지나 음표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상상을 했었는데 흑백 의상 2벌이었고 장식은 화이트 의상에는 골드 그리고 블랙 의상에는 실버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렇게 멘트가 써 있더라고요. 익숙하지만 위대하게 편안하면서 특별하게 건행 이렇게 써 있었는데 이게 딱 임영웅 아티스트를 표현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Friendly but great. comfortable and special. 임영웅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많은 팬들에게 임영웅 아티스트는 익숙하지만 위대하고 편안하면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무대의 완성도를 높이는 게 의상도 있습니다. 노래 컨셉이나 무대 분위기에 맞춰서 디자인한 의상이 사실 무대에서 빛을 발하기도 하는데요. 데니 쉐르바이 서승연 그 디자이너가 무대 의상 맛집으로 통하거든요. 그렇게 치면 김이나 작사가의 작사는 가사의 맛집, 작사의 맛집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표현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컨셉을 다양한 방법으로 완벽하게 구현해서 그 사람의 개성이나 매력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하는 능력을 가진 그 디자이너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데니쉐르라고 하는 뜻이 진품을 잘 찾아내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어로.
임영웅 아티스트에게 딱 맞는 진품을 찾아내서 무대 의상을 만들어주는 서승연 디자이너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것도 좀 말이 된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서승연 디자이너가 남다른 특별함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본 컨셉을 이제 그 비주얼 디렉터랑 스타일리스트가 잡으면 거기에 맞는 그 디자인을 해가지고 의상이 나올 때까지 보통 한두 주 안에 완성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밤샘 작업도 하고 피팅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시간과 그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아주 화려한 장식이지만 타이트하면서도 활동성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그 무대 의상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번에 임영웅 리사이틀에 올려졌던 무대 의상은 정말 이렇게 무대를 반짝반짝 빛나고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러고 돌아보니까 임영웅 리사이틀에 정말 많은 이야기와 서사가 담겨져 있지 않았나. 정말 그 영웅시대와 임영웅 아티스트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무대가. 콘서트 무대가 이런 많은 이야기를 함축하고 있기가 참 쉽지 않은데 임영웅 아티스트가 무대를 만들어가지만 활용점정은 영웅시대와 임영웅 아티스트가 함께 만들어간 바로 그 시너지, 그 조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늘 공덕화님의 후기와 작사가 그리고 디자이너의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다시 한번 공덕화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